지난 며칠 동안 법무부, 검찰 인사 놓고 말 그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급기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 명을 거역했다 이런 표현과 함께 감찰과 관련한 법령 검토를 지시하는 휴대폰 사진도 보이기도 했는데, 자, 사회부 법조팀의 송기진 기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한쪽은 항명을 했다, 한쪽은 또 안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인사 발표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난 목요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목요일이죠. 지난 8일 날 논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 전날로 돌아가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 당시에는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다음 날 오전인데 8일 날. 예, 그렇습니다. 인사안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 뒤에도 장관과 총장이 따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당시 법무부는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고자 오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알려주지 않고 막연히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해 거절했다며 인사위 개최와 면담 시각도 매우 늦게 알려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다시 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듯이 법무부가 이를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검찰은 먼저 인사안을 보내지 않으면 의견 제출은 없다는 태도로 맞섰습니다. 결국 윤 총장을 기다리던 추 장관이 8일 오후 4시쯤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청사로 나와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네. 지금 저 장면이 청와대로 가는 장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를 뜯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발, 수적이 잘렸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일각에서는 또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대학살 아니냐 이런 평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총 32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네.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 대부분이 물갈이 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현 정부와 연이 닿은 인물들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 참모로 영전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인사가 나서 윤 총장이 앉았는데 6개월 만에 자신의 수족이 모두 잘리는 아픔을 겪은 겁니다. 네. 자, 추 장관이 말이죠. 윤 총장이 항명한 데 대해서 감찰이 가능할지 검토를 지시하라. 휴대폰 그 사진이 어제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감찰이라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네,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사진 속 보시면 추 장관이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라라는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저 사진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국회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이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처럼 법무부는 감찰이나 징계 법령을 검토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듯한데요. 통상 장관이 총장과 고위직 인사를 상의할 때는 대략적인 인사안과 속칭 블루북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의 인사 기록이 먼저 총장 측에 통보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블루북은 말 그대로 표지가 파란색이어서 그렇게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법무부가 사전에 어떤 자료도 대검에 건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의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연 항명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 총장이죠.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자신의 SNS에 50년을 뒤로 간다,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며 법무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윤 총장이 감찰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혹시라도 감찰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만약 감찰이 이루어진다면 윤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검찰 내부 인사들이 반발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 국면에서 추 장관이 감찰을 내세워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윤 총장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했던 추미애 장관이 7년 전에는 지금과는 좀 다른 입장을 냈었다면서요? 네, 국회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이죠.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도 윤 총장이었습니다. 근데 윤 총장이 당시에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에는 수사팀에서 배제됐었는데
이를 두고 추 장관은 지금과 180도 다른 말을 쏟아냈습니다. 좀 지나치지 아까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 안 들으셨어요?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공소유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조 전 장관도 당시 이를 두고 SNS에 찍어내리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를 재인용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는 자른다는 진리를 정권에 상관없이 영원에 타당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네. 근데 검찰총장에 대한 그 감찰 이게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절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선 할 뻔한 적은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예. 기억하실 겁니다. 혼외자 논란이 있었죠. 네. 당시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했었는데 최 전 총장이 사임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만약 감찰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다시 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네. 징계는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데 참고로 윤 총장이 예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국정원 댓글 사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고 했을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서 부장, 차장 검사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번에 인사가 나는데 이번에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법무부는 적어도 설 연휴 전에는 차 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하고 다음 달 3일에는 평검사 인사를 낼 예정인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근데 이 해당 부서 2개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네. 또 문제는 법령상 차 부장검사는 필수보직 기간이라고 하죠. 1년 동안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이 있다면 인사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팀을 이끄는 차 부장검사들을 대거 인사 이동시켜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법무부 검찰 기싸움 갈등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기준 기자였습니다.